자,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 반도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뉴스가 언론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주가도 담담하고요. 오늘도 거의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H20이라든가 AI 칩에 추적 장치를 숨긴다든가 뭐걸 하는 거를 중국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밤에 나온 보도는 중국이 한 게 아니라 미국이 거기에다가 심어놨다? 근데 또 뉴스의 주가는 뭐 그냥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좀 사실 팩트 체크와 함께 향후 투자 전략까지 좀 말해주세요. 네, 일단 이걸 적용하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 감춰놓은 거? 네, 이제 뭐 일종의 뭐 이제 그 위치 추적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데 여기 이제 미국이 판매, 그러니까 그 수출 중단, 그러니까 금지한 아이템들이 대부분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동남아, 특히나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통해서 이제 우회 수출된 물량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다 보니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장치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거 해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건 없죠. 아, 해도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중국 그 화웨이처럼 백도어를 심어서 여기서 뭐 나오는 데이터들을 뭐 이렇게 이제 취합하거나 이런 그런 건 아니니까. 네네. 위치 추적을 해서 이제 판매 중단된 지역에 이제 판매가 되는 것들을 확인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또 데이터가 취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위치 추적이 지금 심겨져 있답니다. 네네. 미국이 이걸 심겨놨는데 이걸 안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보복 얘기도 나오고 얘기 나오는데 주가는 이후 뉴스는 그냥 별로 반영을 안 하고 있죠. 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게 낫거든요. 네. 중국이 뭘 할 일이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게 불편하더라도 이 정도 성능을 내는 칩을 아직 중국이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H20을 쓰는 게 낫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관련한 이야기들, 뭐 잡음들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위치 추적뿐만이 아니라 뭐 앞서 말한 뭐 수출 얘기가 루빈 얘기가 또 간밤에 나와서 이것도 루빈에 대해서 좀 애매한데 쉽게 말하면 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죠. 네, 뭐 요리조리 말은 했지만. 네. 근데 이게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원죄가 있어요. 네. 작년에 블랙웰이 그렇게 문제를 속을 태웠잖아요. 네, 발열 때문에 뭐 여러 결함들 때문에 당초 계획한 것보다 딜레이 됐고 그것 때문에 사실 AI 가속기랑 HBM 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들이 컸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좀 이제 그런 노이즈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루빈도. 네, 일단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디펜스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주가는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네. 일단 원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버그나 이런 것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 구조 자체가 훨씬 더 어려워요. 기존에 이제 그렇겠죠. 블랙웰보다는 베라 루빈이라는 새로운 아이템들이 아키텍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작년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올해 똑같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담당자들이 굉장히 젠슨왕한테 혼나겠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영수 대표는 그 엔비디아의 칩에 위치 추적을 미국이 심어놨다는 것도 루빈 어렵다 이런 것들이 큰 대세를 뭐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연속해서 마이크론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뭐 3분기 가이던스 상향 조정됐다. 지금 뭐 서버 디램 수요 뭐 쇼티지 났다. 디램 가격 올라간다. DDR5 시대 열렸다. 뭐 디램도 이제 믿어봐도 되나요? 이것도 이제 뭐 확실하진 않죠. 확실하지 않아요, 이것도요? 네, 일단 메모리 3사가 지금 이제 HBM 쪽으로 다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모든 캐파를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이 페널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디램 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HBM을 위해서 신규 라인 투자를 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아무래도 기존의 DDR5 캐파를 잠식하기 때문에 이제 DDR5 가격이 올라간다. 라는 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가이던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변수가 있습니다. CXMT가 지금 최근에 DDR5나 이런 쪽으로 이제 또 빠르게 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DDR4 가격을 폭락시키는 걸 봤잖아요. 5% 물량을 폭탄처럼 쏟아내면서 이제 이걸 좀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가운데 가격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DDR5 수준 이영수 대표가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DDR4도 잘 해냈잖아요, 결국. 그렇죠. 사실 중국 아니면 못 쓰죠. 못 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성능이나 발열이나 이런 것들을 못 쓸 정도인데 중국 정부가
중국 자국 그 세트 기업들한테 쓰게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개선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계속 이제 제조업이라는 건 만들다 보면 성능이 좋아지고 만듦새라는 것들이 계속 좋아지거든요. 우리 중국 자동차 보면 그렇잖아요. BYD 지금 보면. 네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이런 것들 보면. 네. CXMT DDR5도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일단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좀 우려 사항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중국 당국이 그걸 써버리면 네,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주면 이제 뭐 캐시백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만듦새 수율이라는 것도 개선될 수밖에 없죠. 네. 자, 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D램 가격 급등에 대해서 약간의 좀 안티를 뒀냐면 중국에 DDR5가 또 나와버리면은 맞습니다. 요게 또 약간 시장 교란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마이크론 호재가 있기는 하나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BM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시장은 괜찮은 거죠? 그게 완전히 혼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오늘 다 그러네요. 네, 네. 이거 좀 제가 깔끔하게 명쾌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모든 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대다수 리서치, 뭐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대다수 리서치들은 일단 내년에 공급 과잉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HBM은. 그건 맞아요. 네, 아니 맞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대다수 리서치 쪽에서는 이제 공급 과잉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물량이 꽤 많이 의미 있게 나올 거다 내년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마켓쉐어가 올해보다는 많이 이제 축소될 거다.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지금 SK하이닉스하고 내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계약이 안 됐어요. 근데 마이크론은 최근 이야기를 코멘트를 들어보면 내년 계약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을 지렛대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한테 이제 그 마진을 많이 깎으려고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계약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HBM4 뭐 계약할 때 둘 놓고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면서 가격 깎으려고 하고 결국 그게 하이닉스의 발목을 잡는다. 요 시나리오가 이제 약간 숏을 거는 분들의 이야기인데 요것도 약간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없지는 않는데요.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본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성능이나 수율 면에서 경쟁력 차이가 있는데 요걸 이제 좀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는 좀 약간 블러핑을 좀 강하게 하다 보니 요 계약을 이제 어떻게 할지가 되게 중요한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장 전문가들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끌려갈 거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삼성전자가 해낼 거다잖아요. 네, 그렇죠. HBM4를.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한테 오히려 주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말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네네, 그렇죠. 대다수의 서울은 이렇지만 네네. 오히려 이영수 대표는 HBM4 역시도 하이닉스가 패자를 갖고 있다. 네. 저는 약간 마이너한 쪽에 있는 분석가고요. 근데 그건 또 소수설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디스플레이까지 하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좋았던 LG 디스플레이가 오늘은 6%대 급락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좀 나뉘더라고요. 이제 디스플레이가 K 디스플레이 판이다라는 뜻도 있고 BOE 퇴출되는 게 뭐 그닥 그렇게 큰 뭐 엄청난 판을 흔드는 이슈는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호재는 맞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어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뭐 거의 중소형주처럼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조정받는 거는 뭐 불가피한 건데 중장기적으로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살아날 구멍이 생겼다. 일단 이제 BOE가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되는 거는 사실 특히나 애플 물량만 잡는다고 해도 이제 굉장히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더 강화된다 그러면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쪽은 굉장히 또 어떤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나오는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디스플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에서 중국계 밸류 체인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려는 흐름이었거든요. 네, 그런 쪽에도 약간 제동이 걸린다 그러면 우리한테 반사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까지도 그렇죠. 아예 맞습니다. 못 들어온다라고. 그렇죠. 저는 1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5년간 최종 판결이 나면 이제 중국 디스플레이는 미국에는 못 맞습니다. 들어가는 이제 판결이 난다라고 하니까 지금 보지 말고 향후 다음 버전까지 기대감까지도 가담하면 상당한 호재다. 그리고 추가 소송 가능성이 있죠. 네. 추가로도? 그렇죠. 그 기술 침해가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면 이제 여러 흐름들을 보고 이제 다른 아예 중국은 퇴출. 이제 일단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 시나리오죠. 알겠습니다. 자,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 반도체 업종 전반적인 뉴스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